어느 날 제 앞에 나타난 아이폰 SE. 이젠 너무 오래되어 잊혀져 가던 기억 속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죠. 그 추억을 더 미화시켜준 건 다름 아닌 가격표. 파격적인 애플의 제안에 매료되어 넋이 나간 채 결제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덕분에 약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제껏 함께했던 10S Max를 뒤로 하고 과거의 설레었던 추억을 회상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. 이 요망한 폰. 하지만 가끔 플레이하던 게임에 접속한 그 순간, 그 감성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죠. 크고 아름다웠던 저의 또 다른 제가 난쟁이 똥자루가 되어버린 겁니다. 카톡이 와서 답장을 하려고 해도 제 질펀한 손가락은 동시에 여러 다른 키를 난타하고 있었고, 얼마 뒤 SE는 만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았는데도 배고프다며 짜증을 냈습니다. 역시는 역시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는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돌아왔고, 환불을 받았다는 슬프지만 지갑은 행복한 이야기. 저 인간이 이제 촬영하려나 보네. 이쪽으로 건너가서 자야겠다. 야, 뭐야? 안 돼. 뭐 이런 거죠. 집구석에 처박아둔 흑역사로 가득한 졸업 앨범을 열어본 그 느낌. 물론 마냥 반갑고 좋기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일반화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. 하지만 불편한 건 불편하고 익숙한 걸 되돌리기엔 앞으로 제 앱등이 인생이 너무 고달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. 앞으로는 애플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폰 X이 나왔을 때 많은 비난을 받았던 애플의 홈버튼이 없는 아이폰들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생산되고 있습니다. 조작 방식에서 약간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다시 돌아가기엔 제 몸이 이 제스처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. 예를 들면 홈으로 가고 싶어서 홈버튼에 손가락 얹어두고 위로 계속 쓸어 올리고, 제어 센터 열려고 우측 상단 열심히 비비고. 황교자 맛있겠다. 진짜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과감히 심장을 뽑았습니다.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디스플레이 얘기인데요. 다시 익숙해지면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좁은 화면이 주는 불편함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됐어요. 정말 스마트폰의 본질에만 충실하면 되는 라이트 유저분들께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같이 유튜브나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작은 화면이 많이 불편합니다. 특히 눈이 나쁘시면 화면이 작을수록 불편하실 텐데, 작은 걸 잘 보려고 할수록 눈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.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좋았고 충분히 밝았지만 타고난 체구가 작은 건 극복이 불가능했죠. 큰 화면을 작게 보는 건 가능해도 작은 화면을 크게 키우는 건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. 루머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SE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배터리가 은근하게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는데 7-8시간의 대기시간 동안 대충 10% 안팎으로 빠졌지만 유튜브나 게임 등을 하게 되면 광탈했고, 역시 너무 작았나 싶었습니다.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한 건 아니라서 평균치를 데이터화하기엔 자료도 부족하고 시간도 너무 부족했지만, 백업을 복원하고 iOS 업데이트하고 나면 백그라운드에서 이런저런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거 다 하고 하루쯤 지나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출퇴근간 동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것 같아서 유튜브를 기준으로 진행했는데요. 이 세팅으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유튜브 재생할 거고요. 지금 100%고 화면 밝기 반, 음량 반. 하드코어한 테스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심한 발열도, 극심한 배터리 소모도 없었지만 타기종에 비교하면 부족한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처럼 다양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보고는 싶었지만 실제로 유저들의 폰 사용 패턴은 대체적으로 동영상 시청과 음악 감상, 사진이나 영상 촬영, 메신저와 게임 정도라서 실사용 시 느껴지는 소모량을 수치가 아닌 느낌으로 전달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하다 든 생각은 디스플레이가 아닌 배터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극심하다는 결론이었죠.
요 며칠 쓰면서 느낀 건 불안함이었어요.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배터리 용량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게, 리튬이온 배터리는 최대치에서 많이 사용한 뒤 충전하면 수명이 비교적 빠르게 단축됩니다. 완충 상태에서 20%까지 사용하고 충전하는 것보다 50%까지만 사용하고 충전하는 편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. 실제로 같은 시기에 구매해 사용한 아이폰 XS보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XS 맥스가 배터리 성능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. XS 유저분께서는 꺼질 때까지 사용하거나 20% 미만까지도 아몰랑 해버리는 패턴으로 사용하셨고, 저는 배터리가 50% 근처만 가도 손이 벌벌 떨려서 충전을 자주 하는 편이었죠. 구매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배터리 성능 수치가 벌써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요. 물론 배터리 총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용 패턴에 따른 배터리 수명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아무리 효율이 좋게 설계된 SE라고 해도 배터리 총 용량이 작은 만큼 아침에 완충 상태로 일과 종료까지 충전을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는 낮은 수치까지 내려가게 될 테고,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배터리 교체가 불가피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. 물론 폰 하나 사는 것보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 저렴하지만 가뜩이나 작은 용량인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들어 더 극심한 충전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애초에 큰 배터리를 내장한 폰을 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역시 A13 바이오닉은 강했습니다. 마치 현역 플래그십의 뺨을 강력하게 후려치듯 하는 퍼포먼스로 이게 진짜 55만원짜리 폰인가 할 정도로 뭐든 원활하게 해냈죠. 이게 11 프로의 후손이다 하고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스펙이면 향후 몇 년간 비슷한 가격대에 비빌 경쟁 기종이 없을 정도인 건 사실이죠. 바로 여기서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게 되실 거예요. 나는 가성비와 하이엔드 중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. 그래서 간단하고 극단적으로 정리해드려 보자면요. 이 외에도 여러분의 기준은 다양하실 겁니다.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취향이 있고, 그로 인해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선택장애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죠. 그러니 이 폰이 정말 나한테 맞는지, 선택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오늘의 영상의 요약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점을 중심에 두고 보시는지, 이번 아이폰 SE를 예약하신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. 댓글로 알려주세요. 댓글로 제발 알려주세요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곧 봐요.